안녕하십니까. 갈보리 불 사역자학교에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강의하고 있는 과목은 조직신학, 그 중에 조직신학 1에 해당하는 과목입니다. 조직신학은 조직신학 2를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조직신학 1은 네 가지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론, 성경론, 그리스도론, 그리고 인간론, 구원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각각의 분야 안에서 교리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주제들을 몇 가지씩 선택해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조직신학 1의 7번째 주제입니다. 성경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 필사본의 증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자필 원본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발견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본문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그 필사된 내용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본문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필사본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금 성경을 가지게 된 데에는 가장 근원적인 어떤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필사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걸 오늘 2시간에 걸쳐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대략 2가지의 핵심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성경 필사본의 양식, 성경 그 필사본이 어떤 형태로 되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본문 비평주의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나머지 4가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적인 내용의 주제는 성경 필사본의 양식입니다. 이게 성경의 어떤 원문을, 자필 원문을 지금 우리는 발견할 수 없지만 존재했겠죠. 그거를 당시에는 그 필사를 해가지고 또 사본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필사본의 양식이란 하나의 그 흐름상에 있어서 어떤 그 재료를 사용해서 그 필사를 했는가 하는 과정과 또 이 필사의 과정들도 점점 시간이 갈수록 많은 그 아이디어들이 등장하고 가급적이면 필사가 잘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모아서 하나의 양식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그 양식을 한번 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그 종류들을 보기 전에 사본이란 매뉴스크립트입니다. 또는 매뉴스크립트. 그래서 약어로 표시는 MS나 MSS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그 기록 같은 데서 이 용어를 보게 되면 사본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본이란 인쇄 기술이 발명되기 전까지의 그 기간에서 자필 복사본을 사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그 자필 복사본을 사본이라 이렇게 칭하고 지금 우리 공부는 이 사본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양식으로 소개할 것은 파피루입니다. 파피리. 이 파피리는 가장 초기의 것입니다. 그래서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나뭇잎, 넓은 나뭇잎을 재료로 해서 그것을 일정 그 규격으로 잘라가지고 두루마리 형태로 두루마리 형태를 가진 그 나뭇잎에다가 자필 원문을 필사를 해 나간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름을 따서 파피루스를 사용해서 했다 해서 파피리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대략 기원 후 2세기에서 8세기까지의 그 발달된 그런 양식입니다. 가장 초기의 것으로는 기원 후 125년에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단편이라 해서 매우 그 파편적인 것이긴 하지만 몇몇 그 요절들의 내용들이 구절들의 내용들이 존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최초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파피리가 한 양식이 되고 그 다음 양식은 언쉘입니다. 이건 양피지에 썼습니다. 양피지에 헬라어 대문자로 필사를 한 그런 것을 지금 언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발달된 시기로는 기원 후 4세기에서 15세기까지, 그러니까 파피리보다는 조금 늦은 그 뒤에 나온 그런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언쉘의 그 양식에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이 있습니다.
세 번째 양식으로는 미니시클입니다. 미니시클이라는 것은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소문자로 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초서체로 썼어요. 그러니까 문자와 문자를 잇대어서 써나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필기체 같은 형식이겠죠. 그것을 이름하여 미니스킬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원 후 9세기부터 15세기까지 발달된 것입니다. 대략 한 2,800여 개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가장 초기의 것으로는 기원 후 835년에 필사된 것도 있습니다. 네 번째 양식으로는 렉셔널입니다. 그러니까 이 렉셔널이라는 것은 성경 본문 발췌 사본입니다. 그러니까 성구집 사본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좀 만든 그런 것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략 2,200개 정도가 있고 기원 후 9세기에서 15세기 사이에 활발하게 발달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 문서에는 L자를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마도 그 성경 전서는 아니잖아요. 성경의 전체를 필사한 어떤 그런 형태라기보다는 각 교회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성구집을 이렇게 모아서 정리를 하여 필사를 했기 때문에 좀 구분을 위해서인지 이 자료에는 L자를 표현해 놓았습니다. 다섯 번째 양식에는 patristic citation, 그러니까 이 말은 교부 인용문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교부는 바로 초대교회의 사도시대 뒤에 일어난 그런 지도자 그룹들이 교부시대라는 그런 그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이 이제 교부들이 성경이 그들의 주석, 그 성경을 주석하거나 아니면 이 교부들의 어떤 저작을 모아가지고 신약 성경의 인용 부분들을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그들이 신약 성경의 어떤 인용문이나 그들의 저작을 할 때 사용했던 신약 성경의 인용구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필사를 통하여 발전시킨 이런 양식이 바로 patristic citation입니다. 여섯 번째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같은 그 언어의 필사를 계속했다면, 이 여섯 번째 보는 거는 이제 그런 필사들이 다른 언어로 번역되는 일로 그 필사의
하나의 방향이 좀 바뀐다. 또 방향이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arly version, 이 초기 번역본의 형식이 있습니다. 이건 번역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필사와 더불어서 다른 언어로 그것을 번역하여 나가는 그런 이중적인 작업이 진행됐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약성경 번역의 이 시기가 초기 시기가 지금 6번째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약성경에 그런 번역을 해서 그걸로 분류하는데 그 약칭의 문제들 같은 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부를 것이냐. 번역을 해놓으면 그거를 뭐라고 부를 것이냐 하는 것들이 상당히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꽤 일찍부터 지금 여기에 자료상으로는 기원 후 200년 정도 시기부터 이 초기의 번역본들이 필사되어 나가는 그런 일이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번역본으로서 가장 중심에 있다,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것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하는 그 작업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라틴어 번역본을 벌게이트라고 이름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초기의 번역본에는 그 어떤 명칭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라틴어로 그 번역을 하고서는 그 라틴어 번역본을 벌게이트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필사본의 증거라는 주제로 오늘 첫 시간에 두 번째 내용은 본문 비평주의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큰 흐름이 나옵니다. 한쪽에서는 그 사본을 계속 필사해가는 그런 일이 있고 또 거기에 번역까지 하면서 그 필사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많은 이제 필사본들이 있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그 필사본들 사이에는 다름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학자들이라고 흔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매우 관심 있는 영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름을 발견하게 되면 왜 다른지 하는 것들을 깊이 숙고하면서 나름 연구를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것을 통틀어서 보면 본문 비평주의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이 비평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필사본이 존재하고 필사본들이 존재하고 그 필사본들 사이에서 변이를 발견하게 되면 그거를 비교해서 어떤 비평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흐름을 또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비평주의의 역사를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을 했나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대략 인쇄술 이전하고 르네상스 시대하고 뭐 이렇게 좀 나누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쇄술 이전의 시기는 인쇄술이 발견되는 시점까지를 말합니다. 인쇄술이 발명되고, 발견이 아니죠. 발명되고 인쇄술을 통해서 이제 그 사본들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은 자필로 복사본을 만들어 가는 것하고는 좀 양상이 다르죠. 그래서 이 인쇄술 이전이라는 것은 인쇄술의 발명 기점까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때 그 유명한 학자라고 할까요? 이렇게 불리는 분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우 신학적인 그런 그 관점에서는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겐도 바로 그러한 그 자신이 이용하던 어떤 그 사본들에 있어서 다름을 발견하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색을 깊이 하면서 연구하는 이런 사람. 그러나 여기에 특별히 우리가 내용을 더 소개할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이 그러한 어떤 그 문제의식을 가졌다. 제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롬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학 그 안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바꾼 그 성경을 벌게이트라고 이름하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게이트 성경을 편집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헬라어 성경과 라틴어 성경을 비교해 보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한 사람입니다. 위클리프입니다. 위클리프도 이 성경의 관점에서는 매우 훌륭한 어떤 헌신을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원 후 1300년 14세기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클리프 성경을 발간했습니다. 이건 벌게이트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만이 아니고 그 뒤에 그런 것들을 또 계속 살피면서 개정을 해 왔기 때문에 두 개의 개정판도 또 같이 소중하게 자료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개하는 인물은 구텐베르크입니다. 이 사람이 인쇄술을 발명했습니다. 그분의 어떤 생애가 1400년
대해 삶을 살았고, 이 구텐베르크는 인쇄술을 발명했는데 이 인쇄술이 이동이 가능한 그런 인쇄술이었기 때문에 아주 획기적인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벌게이트를 인쇄로 해서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